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얼굴 작아지고 있는 김현우 소장님. 오늘 더 작게. 자꾸 뒤로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얼굴 앞으로. 예, 날로 날이 살이 빠지고 있는 김현우 소장님을 오늘 재밌게 모셨는데, 네. 김현우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재밌는데 괜히 이 주제랑 저를 엮으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요즘 네. 저희가 사실은 언더스탠딩을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아. 중독성 강한 채널이다. 맨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농담 삼아 맨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오늘 마약, 진짜 마약. 현실의 마약 얘기를 할 겁니다. 마약을 하시던 분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 재밌겠다. 큰일 나시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진짜 요즘 왜 무슨 학원가에서 음료수병에 마약을 담긴 뭐 이렇게 막 나눠줘 학생들한테 나눠줬다 그래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진짜 현직에서 직접 마약 수사를 하고 계신 수야수. 그런 서울경찰청의 경창청. 마약 범죄 수사대에 계신 우리 이영권 팀장님을 직접 모셔서 네.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마약 이야기. 진짜 궁금한 거 많아요. 뭐 마약, 네, 향정신성 뭐 의약품, 네. 뭐 이런 거 네, 어디까지가 마약이고. 어마어마하죠. 예, 저희 이런 섭외했으면 칭찬 좀 해주고 싶죠. 어마어마한 섭외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하면 일단 기대는 됩니다. 네. 마약 수사. 잠시 후에 진짜 마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대 이영권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권 팀장입니다. 야,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신 겁니까 지금? 이제 퇴근은 아니고요. 예. 항상 저희 마약은 네. 야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 이 방송 끝나면 또 다시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정말요? 예. 매일 야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야근을? 아니면 밤에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마약 사범을 검거할 때 예. 이제 타이밍을 맞추거든요. 예. 그 타이밍들이 거의 대부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낮에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빈 시간을 노리자. 예. 야, 낮에는 한가하대더라. 근데 제가 생각하든 아마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든 마약 범죄 수사팀의 팀장님 그러면 예. 영화에서 보죠. 청바지에 그래 이렇게 이게 점퍼 같은 거 이렇게 걸치시고 가죽 잠바 입고 교수님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하면 이미지가 예. 뭐 우리 캐주얼 복장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 뭐 워낙 이렇게 또 입어봐서 늘 편안합니다. 아니 팀장님은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역할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요. 또 압수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마약류도 압수하고 범인도 검거하고 그래서 구두는 신지 않고 운동화 착용했습니다. 그래요. 야 팀장님 마약 수사는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경찰 생활은 한 30년 했고요. 예. 마약 수사만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 수사를 10년 넘게 하신 건 제가 마약 수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좋은 질문이다. 원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모든 조직에서도 어려운 일, 뭐 한직 뭐 이런데 뭘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마약 범죄 수사하시는 형사들은 네. 예. 좀 선호하는 부서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밤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관련 마약 사범들이 뭐 흉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기 때문에 위험한 직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이 뭐 선호해서 서로 오려고 하는 부서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예. 그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중에서 내가 하자. 그래서 이쪽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원하셨습니까, 그럼 팀장님? 그렇죠. 이야. 일단 저희 경찰은 네. 너 어디 가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지원입니다. 나는 어떤 파트에 가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다 지원이에요? 그렇죠. 어느 부서든. 그래서 그럼 왜 외과도 외과 몰리 피부과에 몰리고 의사들도 그렇죠.
그 외과는 잘 안 몰리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막 몰릴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요? 일단 선호 부서는 수사는 다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수사하는 형사들이 늘 이렇게 또 긴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늘 힘들어하죠. 그런데도 이제 뭐 남달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사명감이나 국가관 이런 책임감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전혀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잡으신다고 하면 엄청 터프할 것 같은데. 네. 마동석 씨 네. 생각났어요. 너무 온화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걱정 마약 하다가도 그냥 오셨어요. 혹시 필요하셔서 오셨나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위장용 얼굴이라서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매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게 마약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도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좀 심각해진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마약 사범들이 2014년까지는 네. 약 한 8,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연간요? 예, 검거 인원이요. 2014년. 예. 예. 근데 이제 15년부터 이제 10,000명을 넘습니다. 한 11,000명 연간 정도. 10,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많아요? 예. 중복 제외하고 그렇죠. 와.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17년까지는 한 14,000까지 갔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한 12,000을 좀 줍니다. 이때 이제 뭐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90kg 압수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었다가 이제 2019년 들어서 이제 한 16,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이제 18,000까지 갔다가 이제 20년에 18,000, 21년에 또 좀 줍니다. 네. 또 16,000까지 갔다가 작년에 2022년도에는 18,000명까지 지금 검거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전 기능 부서에서 이 마약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올해는 2만 명 가량 예측 이렇게 검거되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라는 게 그게 다 그 마약 사범이라는 게 마약을 자기가 투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니면 도매 공급업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말한 지금 여기에 검거 인원들은 네. 이제 밀반입부터 예. 뭐 제조, 재배, 또 뭐 판매 사범, 또 뭐 개인 간의 거래 뭐 주고받은 수수 사범, 또 네. 투약 사범 전체를 말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투약한 사람 또 검거되죠. 그렇죠. 우리는 다 예. 불법이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 8,000명도 사실은 2014년 8,000명도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언제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0,000명이 넘었던 2015년부터 예. 이제 인원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도 통계상으로 수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뭐 마약 범죄 이런 게 있었나요? 2014년 15년 전에. 예, 그럼요. 예. 제가 그냥 기억에는 우리나라는 마약은 좀 깨끗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마약 청정국 막 그랬었는데 네. 그거 아니었네요. 일단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용어가 네. 예.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10만 명당 20명을 넘지 않으면은 그 마약 청정국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인데 없는 나라는 없고. 이제 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좀 다소 예. 좀 적죠. 적다고 봐야 되고 이제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좀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만 명당 20명이 검거 기준이죠. 사실 그렇죠. 뭐 그럼 못 잡으면 한 명도 못 잡으면 청정국이라는 거니까 의미는 없네요. 그게 크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법제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거를 많이 해서 지금 사범이 많이 늘은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러게요. 실제로 마약을 하는 관련된 그런 범죄자들이 많아져서일까요? 일단 후자에 가깝고요. 예. 일단은 이 암수율 범죄라고 해가지고 암수.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범들을 얘기합니다. 뭐 저희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이렇게 검거를 한다고 해도 예. 투약을 하거나 매매를 했다고 해서 다 검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이런 인원들이 더 많이 검거가 되다 보니 예. 이제 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렇죠. 한 마리 밖에 나오면은 그 뒤에 이만큼 있다고 가정하는 네, 거죠. 네. 그럼 어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약 사범은 잡습니까? 되게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은 저 사람 술 취한 사람이다 딱 알 수 있는데 어제 마약을 하고 뭐 다 깼다고 표현하나요? 다 이제 오늘은 멀쩡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마약하게 생겼네.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눈이 퀭하고 예. 뭐 그런 걸로 잡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잡을까요?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예. 이게 거의 국가 보안 수준급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농담이고요. 나는 또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뭐 객관식으로 들리려고 그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마약 사범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는지 네. 계속해서 이제 첩보들을 수집을 하죠. 예.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SNS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구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위장해서 잠입을 해서 구매자인 어떤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어떤 사이트에 뭐 어떤 아이디명이 지금 뭐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 이런 거 이제 저희들이 뭐 다 첩보를 뒤져가지고 예. 인터넷도 뭐 이렇게 사이트도 확인을 하고 또 텔레그램도 막 그렇게 활동하면서 예. 특정인들이 그렇게 광고를 올려놓은 내용들이 확인이 있어요?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광고 글을 보고 저희들이 위장 거래도 하고 또 그 관련된 아이디가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활동 지역은 어딘지 이런 걸 계속 첩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위장 거래를 해서 이제 또 CCTV도 확인하고 이제 계속 추적 수사해서 검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다크웹이라는 또 이제 사이트, 네. 예, 뭐 토로 브라우 특수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래도 해보고 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이제 신고자들 또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검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자 제보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검거가 된 사람, 그러니까 실제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분다 그러나요? 그 공범을 불어라, 아니면 누구한테 팔았냐라고 하면 얘기 같은 걸 하면 실제로 뭔가 좀 감형, 지금 뭐 댓글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처벌 수준이 낮으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감형되거나 뭔가 그들에게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잡기 위해서 네. 뭔가 주는 거죠. 플리바게닝 하듯이. 그렇죠. 일단 저희 나라는 플리바게인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현재 예. 그런데 이제 주요 핵심 뭐 판매 사범이나 네. 뭐 밀반입 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대하게 이렇게 공적이 있거나 수사 협조를 해줄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그 이제 감안을 해서 형량에 좀 감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잠입 수사, 소위 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사는 사람인 것처럼 네. 나 마약 얼마 살 건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판매상이라면 이 사람이 형사인지 아닌지를 늘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암고라든지 뭐 거기서도 뭔가 필터링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그냥 나 사겠다 그러면 냉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서로 예. 비대면에 예. 비접촉이기 때문에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구매자를 만나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특정 장소에다 놔두고. 숨겨놓고 이제 대금은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코인으로 예. 하고 예. 아니면 또 대포 계좌로 받든지 이렇게 무통장 송금을 하게 되면 구매자들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식으로들 이제 검거 이제 구매들을 하고 있죠. 그게 던지기라고 하는 거죠. 소위 그렇죠. 던지기. 많이 하시네요. 던지기가 그렇게 어디 특정 장소에다 물건 예. 넣고 어디 무슨 사물함. 아니 사물함 요즘은 사물함도 안 쓴다는 요즘은 거예요. 요즘은 어디다 어디 돌담길 뭐 이런 데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한 2000년 우리나라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이제 마약 사범들 하면
뭐 동네에서 껌 좀 씹고 침 좀 뱉은 친구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손대 손으로 왼손에는 돈, 오른손에는 이제 물건 받듯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그게 조금씩 진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터미널이나 이런데 물품 보관함을 네. 이제 넣어놓고 예. 이제 비밀번호 이제 알려줘서 찾아가게끔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진화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CCTV 카메라가 워낙 빨리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예. 예. 수사기관에서 이제 CCTV 추적해가지고 검거 활동이 이렇게 잦다 보니 네. 자기들이 검거될 수 있는 노출 환경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CCTV가 없는 장소로 숨어 들어간 거죠. 주로 어디 합니까 요즘은? 이거 알려주셔도 되나요? 조심스러워요, 되게 이거 여쭤보면 CCTV가 어디가 없죠? 화장실은 설치 못하겠지. 예, 뭐 그런 장소 그런 장소들. 예. 목욕탕? 그런 데 없겠다. 그런 데다 그러면 어떻게 잡습니까? 예를 들면 맞아. 그런 데다 던져놓고 이제 저희들이 또 특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면 그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힌트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힌트만. 일단은 뭐 돈이 오갈 때 방법들을 네. 한다든지 뭔가 오가긴 할 테니까.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알려주시면 그걸 피해갈 테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이 그 마약 판매자로 의심돼요. 네. 만약에 그런데 내가 딱 잡았어요. 근데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검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검거를 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해 놓고 체포를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영장에 의해서 예. 기본 증거 자료 확보해서 그 대상자의 이제 추적을 계속해서 해 갈 때 이제 뭐 물건들을 이제 넘기는 과정 중이라든지 이럴 때 체포를 하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긴급할 때 이제 뭐 사안이 저희들이 이 대상자가 아직 특정이 안 됐는데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급박하기 때문에 이제 예. 바로 현장에서 검거할 수가 있죠. 아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좀 껌 좀 씹고 침 좀 뱉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주로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좀 넓어졌나요? 외모로 보면 모르죠. 그렇죠. 이런 선량하게 생긴 얼굴도 예.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몇 년 전부터는 네. 일반 뭐 청소년, 학생, 뭐 학생이요? 청년 예. 학생이요? 또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이제 무직자들이나 뭐 이렇게 적절한 직업이 없는 대상자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직종이나 직업군에 관계없이 예. 화이트 칼라도 지금 많이들 마약을 투약하고 있고요. 예. 검거 사례도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러면 마약이라고 하면 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필로폰, 주사 이렇게 만든 대마초. 거, 뭐 그런 그렇죠.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뭐 이름 어려운 그런 약물들 펜타닐. 그런 거 생각나는데 혹시 그러면 그 마약류에는 뭐 프로포폴이나 이런 의약품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죠. 하시는 거. 그러면 그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들이 하는 약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뭐 프로포폴 정도인지 아니면 꼭 뭐 포풀 종류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먼저 조금은 앞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면 네. 마약은 이제 마약류에는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 2000년 이전에는 대마관리법, 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네. 마약관리법 이렇게 세 개로 단속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 날부로 이제 이 세 개 법률을 하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2조에는 이제 마약의 정의. 예, 예. 마약에 관련된 이제 세분화를 해놨는데 네. 이제 2조 2호에는 마약, 네. 그 마약에는 뭐 천연 마약, 반합성 마약, 합성 마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마약 같은 경우는 순수 천연 쪽으로 구할 수 있는 약물들. 대마초. 그게 같은 대마초 거. 같은 거죠. 이제 그것은 뒤쪽에 설명을 드린다라면 예. 이제 양귀비,
양귀비. 예. 시골에서 지금 뭐 산간이나 벽지 같은 데서 네. 배앓이 할 때 뭐 이렇게 먹는다라고 해서 입 따다가 끓여 먹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알지? 이분 뭐 좀 검사하면 사무실 모시고 가서 소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귀비, 그런 게 천연 마약이고. 이제 양귀비에서 꽃대에서 이제 흠집을 내서 예. 이제 하얀 이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게 굳으면 갈색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편이에요. 양귀비에서 아편이 나오는.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코카인을 이제 만드는 코카엽 이런 게 천연 마약이고요. 예. 이제 반합성 마약은 천연 마약을 공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귀비 아편 이 아편을 다시 제조 공정한 게 모르핀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약으로 쓰는 몰핀.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전쟁 영화 보면 뭐 포탄에 뭐 팔 다리가 잘리면 제일 먼저 위생병 몰핀 가져와 그러죠. 그러게 이제 몰핀 주사를 투약을 하게 되면 이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몸에 적절한 양을 쓰게 되면 약이 되지만 예. 그 오남용으로 넘어서게 되면 마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몰핀을 다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 게 헤로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지금 반합성 마약이고요. 합성 마약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펜타닐. 아예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약으로 아예 만든 거. 예. 그게 이제 이 방금 마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경 진통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물을 이제 뭐 극심한 고통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이런 마약에 관련된 약물들, 이 펜타닐은 뭐 이제 사고가 났다든지 뭐 암 환자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환자들한테 이 패치를 붙여서 그 고통을 잊어주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 펜타닐도 약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남용으로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2조 3호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환각제, 흥분제, 억제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억제제는 이제 신경 안정제와 진정 수면제로 또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예. 이 환각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작용을 해서 네.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공룡이 나타난다거나. 그렇죠. 옛날 본드. 본드는 이제 한참 아래고요. 화학물질로. 본드도 환각이 이제 화학물질법으로 이제 네. 단속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약은 아니고. 마약은 아니고. 예. 그럼 그 본드를 흡입하면 네. 그거는 마약사범으로 잡혀가지 않고 예.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을 뵐 일은 없네요. 본드를 보다가. 그건 또 유사 사범들이기 때문에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각제는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LSD. 뭐 우리가 입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혀 위에다 올려놓으면 녹여서 먹는 건데요. 예. 너무 이제 세니까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뭐 한 0.3mm, 0.3mm 가로 세로. 예. 매네네요. 예, 그렇죠. 세상에. 그걸 이제 혀 위에다 올려서 녹여서 이제 하는데 그게 환각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국내에서 많이 좀 젊은 층들이 투약하고 있는 합성대마 JWH018이라고요. 예. 이런 종류들로 이제 여러 약물들이 있고요. 네. 대표적인 약물은 2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성제라고 합니다. 이 각성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이제 우리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성제라고도 하지만 흥분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아까 필로폰, 메타페타민. 그게 각성제예요. 네. 흥분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70년대 유럽에서 이제 클럽들에서 이제 많이 이제 투약했던 예. 엑스터시, 도리도리. 아하.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고 해서 도리도리라고 이렇게 알려져요. 종류가 엄청 종류가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심각성으로 보면 뭐가 제일 심각한 겁니까? 방금 이제 조금 더 종류별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신경안제와 진정수면제가 있는데 신경안정제는 거의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예. 이제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이제 신경에 이제 안정을 줄 때 이제 쓰는 약물이고요. 그다음 진정수면제는 잘 아시는 이제 프로포폴, 네. 이제 나오네요. 프로포폴이라는 네. 게. GHB, 데이트가 강간 약물로 이제 예. 그래서 진정수면제입니다. 이게 내가 잠깐에 그걸 투약함으로써 네. 기억이 전혀 없죠. 잠들어 버리고. 예, 예. 푹 잤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펜타민이 있습니다. 펜타민. 아까 마약 합성 마약에도 펜타닐이 펜타닐. 있었고 네. 이건 여기에는 펜타민이라는 성분이 게 비슷한가 봐요. 일단은 말씀드렸고 위쪽은 아까 마약이었고 네, 지금 예. 말씀드린 건 향정신성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나비 마약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나비 약물이 마약이요? 예, 왜 예. 나비? 일단 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니까는 나비 마약이라고 예. 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제 애칭을 만들어낸 게 약간 예. 은어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이 대마입니다. 대마. 예. 그렇죠. 대마도 대마초. 향정신성 의약. 아닙니다. 이제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 대마. 예. 그렇게 대마 있고.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구분해 있는데요. 대마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나무. 네. 예. 옛날 시골의 그 삼나무가 삼배 대마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잎과 꽃대에 이제 테트라이드로 칸나비로라는 THC 성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흡연을 하는 거고요. 줄기는 이제 의료용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면 거. 지금도 삼배 이렇게 키우는 예, 곳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서 네.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재배를 하는데 네. 줄기만 쓴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잎과 열매 절대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판매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일일이 지자체에서 이파리가 몇 개네 이걸 세볼 수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산배만 하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허가받은 사업자만 허가받은 사업자만 할수 가능합니다. 있잖아요. 할 수 있어도 네. 허가받은 사람이 뭐 법을 우리나라 사람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면 문제는 없죠. 근데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자치단체에서도 엄격하게 다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재배하는 사람들이 뭐 판매 사범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마 네. 혹은 뭐 다른 의약품들은 다 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밖에서 들어온 건가요? 100% 수입은 아니고요. 네. 이제 종자를 사와서 개인 집에다가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검거했던 친구는 네. 이제 서울 근교에 가까운 빌라를 두 채를 구합니다. 네. 한 채는 자기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고 네. 예. 한 채는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집 안에서요? 네, 집 안에서요. 야, 그 정성이 참. 이제 텐트도 구하고 이제 환풍기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환풍기도 이제 설치하고 대마를 키우면 냄새가 나나요? 그렇죠. 입에서 꽃대에서 냄새가 납니다. 나무 자체에서.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냄새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환풍기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해주고 있죠. 그 냄새가 우리가 집에서 담배를 펴도 그 담배 냄새가 나는데 그게 환풍기로 뺄 정도는 뭐 그래서 저희 수사관들은 네. 옆에 쓱 지나가면 딱 맞습니다. 딱 합니다. 그게 혹시 그 우리 산에 가다 보면 뭐랬죠? 더덕 예. 그러면 향이 확 그렇죠. 나죠. 그런 집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것처럼 나요? 저희들도 예. 지나가다가 오. 고개를 싹 돌아보고 이놈 하고 잡는 겁니까? 그 대마 냄새가 그러면 뭐 비슷한 야. 냄새가 있나요? 일단은 막 저희들은 늘 그 냄새에 맞으니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예. 약간 진한 쑥 향에 아. 약간 좀 타는 느낌 이런 좀 쎄한 느낌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나가면 금방 알죠. 사우나 쑥 냄새하고는 좀 다른. 그보다 조금 더요? 예, 좀 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주변에서 혹시나 그런 쑥 냄새가 진하게 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대체로 의약품하고의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많네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마약이라는 부분들이 예. 이제 방금 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 그게 이제
환각제나 각성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예, 우리 인체 내에는 사용되지 않고요.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억제제 종류 이런 종류에는 우리 먹는 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극미량이지 이게 뭐 많은 양이 거기에 첨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양귀비에서 몰핀을 만들고 몰핀을 다시 헤로인으로 만들고 네, 이런 네. 식으로 그 공정을 더 거치면 네. 훨씬 강해지는 그렇죠. 건가요? 예. 어떤 식으로 그걸 만듭니까? 이제 그거 왜 알라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대략적으로 어떤 이제 원리인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양귀비에서 나온 아편은 이제 굳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아편으로 쓰고 있지만 여기에 아편에다가 뭐 무수물들을 첨가를 합니다. 네. 여러 어떤 걸 가지 첨가한다고요? 무슨 물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구글 찾아보세요. 구글. 자, 여러 가지 약물을 거기다가 첨부를 추가해서 시켜서 예. 양념을 넣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공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마황이라는 식물 뿌리에서 이 마황은 천식제로 쓰이거든요. 예. 그 천식제에서 슈도에페드리라는 성분을 추출을 합니다. 예. 여기에 또 산소를 공정을 거쳐서 또 몇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필로폰을 만드는 일종의 정제를 하는 컨셉인가요? 그렇죠. 농축 네. 좀 더 그 강한 그렇죠. 순수한 걸로 만드는 그런 네, 과정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량만 먹어도 그렇죠. 매우 강하게. 예. 그러면 강한 거하고 중독성 있는 거하고 항상 같습니까? 꼭 그러지만은 않는데요. 일단은 약물이 강하다는 얘기는 예. 인체 내에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이나 뭐 적절한 내 신체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이제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망상을 기분 하고요. 좋으면 나오는 예.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 성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나오게 되면 예. 뭐 사람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이런 목표를 갖게 설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적게 나오면 이제 우울증에 관련된 이제 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 또 이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조울증, ADHD 뭐 이런 병으로 예.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야, 그냥 적절하게 하면 약으로도 그렇죠. 쓸 수 있겠네요. 우울증의 그렇죠. 경우에. 그러면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펜타닐이라는 게 아마 그거. 난리라는 거잖아요. 그 영상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펜타닐 보니까 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미국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거 무슨 클럽에 갔다, 네. 술집에 갔다고 하면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술에다가 그걸 한번 타본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런 시험지를 예, 그래서 펜타닐이 들어가 있는지 있나 안 있는지 없나. 확인해보고 이건 안전한 겁니다 하고 먹는다는데 그 말은 펜타닐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끊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내가 탔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도 그러면 한 앞으로 계속 번만 중독이다? 먹으면 중독이 바로 되는 거냐. 저 그게 되게 궁금하던데. 저희들은 이제 한 번으로도 중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진짜 좀 유용하구나.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면 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방학 끼고 시험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스키장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러를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전에 스키 타고 재밌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아직 젊다 보니까 이게 술 한 잔씩 먹다 보면 네. 예. 술이 먹으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예. 네. 거기에 한 친구가 음. 그 알약을 여러 정을 가져와 가지고 야, 이거 먹어보면 좋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 먹어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왜곡된 감정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느낌을 한번 뇌에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금단 현상처럼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독이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 뭐 담배를 뭐 흡연하시는 분들이 예. 뇌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렇죠. 야 담배 펴 니코틴을 나한테 빨리 줘 해서 내가 육체가 이제 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담배 어디 있지 하고 한 대 펴면 한 대 피는 게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마약도 단 한 번으로도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근데 말씀 들으면서 의아한 게 마약이라는 게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싸지 않나요? 어떻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제조하는 국가에서는 사실 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 오면서 이제 뭐 밀반입 해가지고 여기서 매매되면서 지금 마진을 붙이겠죠. 예. 나쁜 놈들이. 금액이 좀 셉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구매를 해요,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사례들을 보면 예. 그 마약 사범이 있는 집안에 정말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정도 아이고야. 그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예. 빡빡 긁어모 비싸더라도 네, 빡빡 네. 긁어모 산다. 네. 진짜 못 끊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대부분들은 나는 끊을 수 있어 내 의지로 뭐 충분히 가능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해 보면 네. 예. 재범률이 제일 높은 게 마약입니다. 재범률이요? 예예. 감옥에 갔다가 또 다시 다시. 나와서 또 시작해요? 네, 네. 그럼 감옥에 있는 동안은 끊었을 끊은 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의적인 판단하에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타의적인 환경에 의해서 잠시 멈췄다가 예. 나오게 되면 뭐 거기에 있는 동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대부분 흡연들을 못 하죠. 예. 그러면 나오면은 바로 피죠. 바로 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의적으로 내가 이 금연을 하고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의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찾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이게 이제 뭐 공범을 진술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러게 되면 이제 출소뽕이라고 해가지고 출소뽕이요? 예 나 뭔지 짐작이 갈 걸. 이제 주사기다 넣어서 이렇게 툭 던져줍니다. 고생했다. 출소했을 때요. 예. 그러면은 이 이제 작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작대기 보면 눈이 뒤집힌답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네, 네. 더글로리 절대 보셨어요? 그래서 보셨나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네, 네. 거기에 이제 이사라가 사진으로 그 작대기를 보고 눈이 눈이 뒤집혀진 것처럼 네. 그 정도로 그냥 막 군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혼자서 인지적으로 이렇게 내 자의에서 마약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손을 대면. 네, 절대적으로 손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요즘 예전보다 20대 뭐 하여튼 청소년 이런 그 젊은 층에서도 꽤 많이 한다는 거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아까 우리 수법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나눴듯이요. 예전에는 뭐 손대손을 핸들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게 경찰이 위장해서 또 혹시 검거될 수도 있다. 누구 판매자인 척 같이 경찰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나 잡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이나 이런 무서움 때문에 학생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범행의 도구들이 SNS,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예. 위챗, 위커 예.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범행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제 그런 학생들이 쉽게 이제 손쉽게 잘 다루죠 또. 거기에다가 또 대금은 이제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 이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빠르게 접근하기가 좋은 플랫폼이군요. 네. 혹시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는 사실 아예 처음에 시작을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과정이 불편하게 하거나 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처벌이 되든 뭐가 됐든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마약하는 걸 알면 신고하면 나는 큰일 난다 라는 건 아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들 친구의 입장에선 이 사람을 신고할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혹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안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어때요? 마약 사범을 신고하거나 아까 같이 쑥진내가 납니다 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뭐 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아 있어요? 네. 오. 우리 이제 경찰, 세관, 검찰 다 신고 포상금은 주도록 있고? 다 있습니다. 검찰, 세관, 경찰에서 예. 세 군데에서 나와요? 네. 이거 좋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찰에서 이제 예. 첩보를 뭐 수사 단서를 받아요. 제공을 해줘가지고 예. 저희들이 뭐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또 밀반입에 관련된 첩보를 이제 세관에다가 제보를 하게 되면 그 물품을 압수했을 경우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20대 얘기를 잠깐 또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메신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대금 지급도 가상자산으로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젊은 20대 30대 뭐 하여튼 청소년들이 할 만한 좀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가격이 매우 싸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싸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빠 돈 훔쳐가지고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그 돈이 없을 텐데.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건들을 해 보면 예.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학생들 어떻게 하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네. 예.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요. 일반 뭐 얼마나 가격을 알려주시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나 뒤통수 맞았네. 2만 원짜리 나한테 5만 원 받았다고 뭐 이런 컴플레인을 되게 궁금하다. 진짜 저도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한 5만 원이라면 네. 예. 한 번 하는 분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가 예, 5만 원짜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한 50에서 70 사이에 판매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싸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유통 경로가 어렵다는 뜻이네요. 네. 아니 제가 그 외신을 보다 펜타닐은 요즘 정말 싸졌다는 거예요. 펜타닐은 네. 중국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네. 그래서 멕시코 같은 중남미에서 만들어서 네. 미국으로 납품이 되는데 미국은 멕시코 보고 공장 좀 너희 단속해라.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데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불법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아니다. 우린 중국이 원료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막 외교 문제까지 될 정도로 하다 그렇죠. 가격이 정말 싸다는 거예요. 그 아래 10,000원 이하라는 거야. 미국에서 1회 복용량이 한 번 복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하고 그래서 요즘 그 좀비 같은 미국에 보면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펜타닐이 이제 좀비 마약, 네. 죽음 마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진통 효과가 예.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암 환자라든지 이런 극심한 고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 복용을 이제 약 종류나 효과 성질별로는 다 다릅니다. 예. 아까 향정류에는 이제 뭐 환각제, 각성제 하지만은 이 마약 쪽은 거의 대부분 마약성 진통 효과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거 패치나 이런 걸 붙이게 되면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고 한다고 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일한 자세에서 사람은 자면서도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네. 근육이 굳지 않고 아프지 않는데 네. 이 친구들은 이 진통 효과가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한 자세로 구부러진 자세나 이런 자세로 해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비 마약을 그 펜타닐 성분을 투약한 친구들은 자세들이 다 꾸부정하거나 뭐 우리가 볼 때도 다 불편한데 그 친구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근육이 굳어버리고 이러니까 몸이 체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투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마약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해진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격이 비싼 이유는 우리 팀장님처럼 수사를 열심히 하면 그걸 피해서 하려니까 유통 경로가 그러니까. 힘들고 사기 힘드니까. 사기 힘들면 비싸지고 그런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수사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안 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충분하세요. 지금 이렇게 아까 8,000명에서 만이 넘었고 18,000까지 갔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런 마약 범죄 수사팀의 인력이나 그런 어떤
재원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전 우리 경찰의 업무 특성으로 보면 네. 예. 어느 부서든 다 부족합니다. 인원이. 그래서 특히 우리 마약 쪽도 뭐 인원, 예산, 장비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예.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뛰어야죠. 갑자기 이제 야. 존경스러워져요. 진짜. 자, 1분 마약 얘기 지금 서울경찰청 이영건 팀장님하고 하고 있는데요.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